오늘은 모터바이크가 아닌 자전거를 타고 진해 안민고개를 갑니다. 진해 속천 해안도로를 달리는 중입니다. 다들 이 정도 오션뷰는 보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라며 허세를 부려봅니다. 진해로와 해군교육사령부를 지나 태백동으로 향합니다. 안민고개는 우거진 벚나무 덕분에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어 좋습니다. 봄에는 벚꽃으로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로 즐거움을 줍니다. 오토바이크를 타고 안민고개를 가신다면? 그건 비추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코너도 많고 차선도 좁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많고 걷거나 뛰는 분들이 많아 모터바이크는 적합하지 않은 듯합니다. 달리면서 헬멧을 꾹꾹 눌러줍니다. 헬멧 내피에 젖어있는 땀이 고글로 떨어지는 것을 줄이기 위해 내피에 땀을 짜주는 겁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빠지면 진해임도 드림로드를 달릴 수 있습니다. 최근 많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으로 도로도 많이 젖어 있고 나뭇가지도 많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헐떡헐떡 거리다 보니 안민고개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자전거 타고 안민고개 창원 방향과 진해 방향을 수백 번은 오른 듯합니다. 안민고개 정상석 인증샷 남깁니다. 열심히 올라왔으니 신나게 내려가면 됩니다. 진해 쪽 전망대 데크에서 진해 풍경을 영상으로 담으려고 액션캠을 분리하려다 그것도 귀찮아 그냥 자전거를 들어올려 찍었습니다. 다음 코스는 진해 인도 드림로드로 갑니다. 다운힐은 언제나 신납니다. 도로가 많이 젖어 있어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여 년 전 장마기간 다운힐하다 넘어져서 갈비뼈 4대 해먹고 다리 심한 찰과상으로 화상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항상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올라가며 보았던 진해 드림로드 입구입니다. 평소에는 차량이나 모터바이크가 출입할 수 없도록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습니다.
입구뿐만 아니라 출구도 막혀 있는 날이 대부분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찍은 영상을 편집하며 느낀 것이 있습니다. 액션캠에 담기는 영상에는 도로의 경사도 표현이 거의 안 되는 듯합니다. 모터바이크를 탈 때는 경사도가 그닥 중요한 정보가 아니지만 자전거 라이더에게는 오르막만큼 중요한 정보가 없는데 말이죠. 경사도 10% 이상의 도로에서 침 좀 흘려보신 분들은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드림로드는 걷는 등산객과 트레일러라며 뛰어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 곁을 지날 때는 자전거 속도를 줄여 가급적 사람이 놀라지 않게 지나가려 합니다. 아니면 지나갑니다 또는 안녕하세요 하며 인사를 하기도 하지만 놀라시는 분은 그렇게 해도 놀라시니 미안할 따름입니다. 차는 모터바이크와 자전거를 배려하고 모터바이크와 자전거는 사람을 배려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걷는 사람 입장만 생각하고 차나 자전거 모터바이크를 타는 사람은 운전자 입장에서만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걷는 사람이 운전까지 하는 같은 사람인데 말이죠. 잠시 이야기가 옆으로 빠졌습니다. 진해임도 길이는 장곡산 조각공원을 시작으로 웅동에 있는 진해 3.1운동 기념비까지 약 25km 이상 됩니다. 쉬지 않고 숨가쁘게 달리면 양다리의 경련이 일어나도록 운동할 수 있는 멋진 코스입니다. 오늘 저는 짧게 안민고갯길에서 청룡사 약수터까지만 임도를 탈 계획입니다. 전날 비가 제법 내린 덕분에 임도에 먼지도 없고 촉촉하니 정말 달리기 좋은 컨디션입니다. 땅이 젖어 있는 곳에 미끄러지는 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10여 년 전 12월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이곳 진해임도를 자정쯤 혼자 달리다 임도에서 송아지만한 멧돼지를 만났던 추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거립니다. 진해 뒷산인 장곡산과 웅산에는 멧돼지와 고라니가 제법 많습니다. 고라니 우는 소리도 밤에 산속에서 혼자 듣고 있으면 좀 무섭게 들리긴 합니다. 자전거에 미쳐있던 시절에는 밤낮 없이 자전거를 탔던 것 같습니다. 진해 드림로드는 숲으로 우거져 있어 그늘이 많아 한여름에도 뜨거운 햇볕은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숲이 바람을 막아서 시원한 산바람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또 바닷가 동네의 산길이라 생각하고 바다 풍경을 계속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오면 100% 실망하실 겁니다. 숲에 가려 바다 풍경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액션캠 인스타 360 광각 화각 덕분에 볼록한 똥배가 사라지고 날씬하게 나온 것 같아 기분이가 좋습니다. 자전거는 안 타고 오토바이크만 자주 탔더니 완전 젖을 체력이 되어버려 10여 초 이상의 댄싱은 무리됐습니다. 집 가까이에 이렇게 멋진 비단 임도길이 있다는 것이 자덕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멋진 비단 임도를 놔두고 모터바이크 타고 강원도 타령만 하고 있는 저는 목에 겨워 배부른 소리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파쇄석 어필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고수님들은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파쇄석 어필에서는 뒷타이어가 자꾸만 땅으로 파묻히기 때문에 균형감과 힘이 없으면 못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사도가 높아지면 뒷바퀴가 헛돌기 때문에 고수님들도 어필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룡사 내려가는 이 길이 영상에는 평지보다 조금 기울어진 듯 보이지만 실제는 차도 섰다 출발하면 타이어가 미끄러질 정도로 제법 경사가 심한 길입니다. 체중이 무거워 이런 내리막을 내려갈 때는 항상 긴장됩니다. 혹시 브레이크가 어찌 될 것 같은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로드사이클에 디스크 브레이크가 없던 시절 의령 한우산 쇠목재 내려오며 카본 휠 한 세트 해먹은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남자라면 체중 3자리는 기본 소양이라 생각하는 1인입니다. 예전에는 청룡사 아래길까지 내려오면 오션뷰가 보였지만 지금은 아파트뷰가 짠하고 나옵니다. 상점벽해라는 말이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이곳에 대나무밭이 아파트밭이 되었다는 고사성어지요. 도로 공사를 하는 구간에 주말에는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지름길이란 생각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잘못한 것도 맞고 잘못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지름길이 아니라 지른 길이었습니다. 지르다 못해 질척질척거렸습니다. 에헤이, 조졌네 이거. MTB 타고 산에 가서도 안 했던 멜바를 여기서 하게 됩니다. 대충 여기서 이러고 말았어야 하는데 그 다음 뻘꾸디가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만. 예상하지 않았던 뻘꾸디 라이딩을 하는 바람에 타이어에 흙이 너무 많이 묻어 있습니다. 이대로 갔다가는 아파트 1층 현관부터 엘리베이터 그리고 저희 집까지 어마어마한 흔적을 남길 듯해서 다시 동네 뒷산 개울을 찾아 올라갑니다. 왜 길이 없어야지? 작은 개울에서 타이어에 묻은 흙을 대충이라도 씻었습니다. 인스타 360으로 자전거 타는 영상도 처음이고 AI 음성 더빙도 처음 도전해봤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재미나고 보기 좋은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장마기간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